자, 임종석 전 실장과 국민의힘에서 중성동갑 지역에 도전장을 낸 윤희숙 전 의원 간의 뭐랄까 신경전, 뭐랄까 설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못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될 일이지 그 세대를 전부 묶어서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거는 구태 정치 중에 구태 정치죠. 조국 사태 때 그 유효성은 완전히 검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종석 선생께서 그랬잖아요. 운동권이라고 그 매도돼서는 안 된다. 운동권이라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정치를 못하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윤희숙 후보님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운동권은 이미 탱자가 됐다. 탱자 부대다 저기는. 임종석 선생은 탱자 부대장이었던 사람이죠. 이야. 근데 다른 사람에게 탱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네, 저 두 분의 이제 설전이 계속 서로 짝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아니 말이에요. 저 윤희숙 전 의원님 운동권을 전부 묶어가지고 그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그런 비난은 구태예요. 탱자가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의 생각은 180도 다르죠. 운동권이라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임 전 실장님 제 말의 취지를 좀 잘 좀 알아들으세요. 시대에 맞는 정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탱자 얘기를 하셨던데 임종석 전 실장님은 탱자 부대장 아닙니까?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시오.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저 성재준 의원님 뭐 좀 제3자 입장에서는 뭐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는 하는데 우리 성재준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이게 썰전이 되거나 뭔가 이제 싸움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좀 맞아야지 이게 뭐 좀 긴장감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좀 싸움 자체도 안 돼서 좀 흥미를 저는 좀 잃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이번에 또 논란이 됐었던 임종석 전 실장의 이제 그 또 유명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 소득에 대해서 또 얘기했다가 망신당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신데 이따가 저희가 또 할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참 진짜 어떻게 운동권 당시 이제 그 특권 의식에 어느 정도 세월까지 저렇게 묻혀 계셨으면은 이렇게나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나 좀 무식한 소리를 할까 좀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소득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제가 좀 지적할 그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윤희숙 전 의원은 KDI 출신이죠. 경제통, 뭐 경제 전문가 이렇게 불리웁니다. 일전에 국회의원 할 때 왜 본회의장에서 저 윤희숙은 임차인입니다. 뭐 이런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분이 있죠. 자, 윤희숙 전 의원이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서 이제 임 전 실장이 경제 문제를 거론을 한 거예요. 이 경제를 망친 거는요 윤석열 정부입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자 윤 전 의원은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인당 국민소득이 마이너스라는 말 자체는 뭐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닌, 그러니까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고 그 데이터를 잘못 읽으신 거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소득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거를 달러 기준으로 보면 준 것처럼 보인 거죠. 달러 기준으로. 이분은 기본 데이터를 보는 그 능력이 없구나. 근데 기본 데이터를 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지? 그러면 야, 이건 운동권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젊을 때 열정적으로 운동했다가 공부 안 하고 여의도 와서 대접받으면서 탱자 부대가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처음으로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여서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를 망친 주범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고 윤석열 정부의 탓을 하고 있다니 참 어이상실입니다. 그리고 임 전 실장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뭘 좀 알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 하는지 도통 윤희숙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운동권 vs 경제통 간의 이런 설전이랄까요? 어떻게 관전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뭐 경제 이야기, 경제적 지표에 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가 그럼 좋아졌냐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야. 윤희숙 전 의원은 국민소득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이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경제에 대해서 공격당할 때 우린 지표 들이대면서 지표 좋아졌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체감하기에 양극화는 심화되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소득 늘었어요. 경제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발언들이 과연 국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저는 윤희숙 전 의원은 지금 이 논란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윤희숙 전 의원이 나가겠다는 지역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하고 뛰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또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출신입니다. 그분들을 사실상 무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손을 들어주는 사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 저는 윤희숙 전 의원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예. 한동훈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 그쪽에 집중하셔야지.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은 임종석 실장과 계속 이 말다툼하고 이 논쟁이 되는 거를 아주 즐기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성재준 의원이 손을 번쩍 드셨네요. 말씀하시죠.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원래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전만 해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윤희숙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과연 임종석 실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건데 저 글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참담할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임종석 실장이 하고 있는 저 얘기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계시는 따님이 들으셔도 진짜 막 한탄할 지경일 것 같아요.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GNI 수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비서실장이었죠. 그럼 이게 왜 충격적이냐? GNI 수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매년 3월 달 초중순쯤 돼가지고 발표를 하고 2023년도 같은 경우도 3월 7일 날 발표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아까 전에.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발표가 된다라는 사실을 임종석 전 실장이 비서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도대체 경제 정책을 세웠고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는지가 수치조차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라는 게 너무나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체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아니 체감하는 걸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놈의 정치입니까? 우리가 무슨 뭐 원시 조폭사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지를 판단하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때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모습인 것이고 예. 임종석 전 실장은 21세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1980년대에 맞는 사람이다. 과거로 좀 돌아가시라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성서 조합 간의 토론의 분위기가 이제 약간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서재현 대변인께서 손을 번쩍 드셨어요. 말씀하시죠. 네, 참 윤희숙 의원은 좋은 경제학자지만 좋은 정치인은 아닙니다. 저는 정권에서 10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저는 주식 전문가죠. 그러나 제가 주식을 제일 잘할까요?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하셔서 1인당 국민소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국내의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 체질을 하거든요. 그럼 환율이 올랐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취약하다는 걸로 또 통하기 때문에 임종석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IMF 자료를 가지고 2020년 자료가 알겠습니다. 1.5%인 건 정확하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예.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이 만약에 경제 잘 알잖아요. 저런 분이 그러면 국회의원 되면 경제 살아나네요. 그래서 백종원 같은 경제와 실무가 이론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걸 아는 것을 의지적으로 더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윤희숙 의원께 저도 묻고 싶습니다. 뭘요? 본인이 KDI 연구 세종시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 아버지 농지 800평, 3,000평입니다. 3,000평을 8억에 샀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자진 사퇴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는 자진 사퇴할 이유가 되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니까 국회의원 다시 될 자질이 있나요? 본인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 기왕 말씀하신 김에 우리 한 바퀴 돌죠. 뭐 우리 서민 교수님 한 말씀하세요. 예. 네, 좋습니다. 저기 환율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섰다. 이건 대단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 어제 일본이 엔저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GDP에서 1인당 GDP에서 앞선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그럼 그렇게 일본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체감이라는 거는 언제나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아니라 체감은. 그러니까 아하. 그
우리나라가 90년대까지 이제 급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그게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옛날같이 10% 성장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감하는 경기는 언제나 안 좋아요. 지금 20년 넘게 제가 체감 안 경기 안 좋다 이런 말을 들어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요 임종석 이제 이분한테 조언을 하나 더 하자면 조언, 예. 이 좋은 선수는요 자기가 유리한 지역에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경제학자랑 경제를 가지고 싸운다. 아. 이건 최대 패착이고요. 그러니까 임종석 이분은 그냥 서울의 본 가지고 토론을 하자 그래야 됩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저 서민 교수님 말씀까지 들었고요.